리야드 상공에 미국 대통령 전용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사우디 공군의 F-15 전투기 6대가 양옆을 호위했고 트럼프가 도착한 활주로에는 왕실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플래시 세례 속에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 올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계약서가 펼쳐졌죠. 군용기부터 AI 칩, 가스 터빈, 심지어 달 탐사 위성까지 한꺼번에 묶인 이번 거래의 가격표는 6천억 달러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아름다운 딜이라고 자화자찬했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관문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점은 돈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번 계약이 체결된 바로 그날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대로 떨어졌고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6% 넘게 뛰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도대체 트럼프와 빈살만은 무엇을 주고받았길래 원유, 무기, 반도체, 달러가 한날 한시에 이토록 크게 움직였을까요? 오늘은 그 숨은 퍼즐 조각을 차근차근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군사 분야를 보면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사우디는 최신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체계, 위성 통신 장비까지 포함된 패키지에 1,42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장비 수출 계약입니다. 여기에는 F-35급 차세대 전력 증강과 장교 교육, 군 의료 시설 현대화까지 따라붙는데, 사우디가 사실상 미국 표준에 맞춘 종합 전투 시스템을 들여오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 계약만으로도 워싱턴은 방산 수출 실적을 몇 년치 앞당겨 채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눈길을 더 끄는 부분은 첨단 기술 협력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우디의 최신형 AI 반도체 수십만 개를 판매하고 첫 단계로 18,000개의 차세대 칩을 공급하기로 했고, AMD도 사우디의 자체 AI 스타트업 회사 휴메인과 10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향후 5년에 걸쳐 대규모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구글과 오라클, AMD까지 줄지어 파트너 목록에 이름을 올리면서 중동판 실리콘밸리가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에너지 영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우디 국영 아람코는 텍사스 포트와서 정유단지를 더 확장하고 미국 LNG를 연간 620만 톤씩 들여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를 두고 탄소 배출 저감 시대를 앞둔 아람코의 회전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원유 하나로 먹고 살던 사우디가 가스, 석유화학, 신재생까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6천억 달러가 미국 산업과 금융시장으로 흘러들면 단순히 무역수지 개선을 넘어 제조업 설비 투자, 서비스 일자리까지 파급 효과가 커집니다. 두 번째는 중동 영향력 회복입니다. 2023년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 수교를 중지했을 때 미국이 중동을 놓쳤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 거래는 미국이 사우디의 넘버원 파트너주의를 재확인한 장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프레드릭 캠프 회장은 이 합의를 두고 워싱턴이 베이징을 제치고 걸프 투자 유치전에 앞서 나갔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협정은 이란에 대한 견제 강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동맹을 이란이라는 중동 최악의 파괴적 세력에 맞설 보루로 규정하며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영원히 불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실리는 분명합니다. 비전 2030이라는 거대한 국가연대화 프로젝트엔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딜은 그 필요 조건을 한꺼번에 충족시켜주는 패스트트랙이 되겠죠. 최신 무기로 이란을 견제하고 AI와 반도체에서 중국 의존도를 분산하며 동시에 데이터 센터와 관광 신도시 건설에 미국 기업을 끌어들이는 그림입니다. 경제 다변화, 안보 강화, 국제 이미지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노린 셈이죠. 시리아 문제도 이번 합의에서 사우디가 챙긴 큰 결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리아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은 1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제재를 전격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인도주의적 조치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분명합니다. 사우디는 이 결정 덕분에 시리아 재건 시장에 먼저 발을 들여놓을 수 있고, 동시에 이란이 다져온 영향력을 일정 부분 깎아낼 수 있겠죠. 이처럼 미국의 대중동 정책 방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려놓은 것 또한 사우디가 얻고자 한 전략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없진 않습니다. 가장 민감한 대목은 이스라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거래에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공식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 사태 이후 워싱턴 내부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죠. 사우디 역시 팔레스타인 국가주의가 가시화되기 전에는 공개적인 수교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은 실용적 거래에 집중하고 수교 문제는 시간을 두고 풀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워싱턴의 시선은 전통적 우선순위였던 이스라엘보다 걸프 경제권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국내 정치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정부가 사우디와 손을 맞잡았지만 의회 권력이 뒤바뀌면 무기 수출이나 인권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런 리스크를 예상하고 워싱턴 로비와 대규모 투자를 병행해 보험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협정 서명식에 블랙록, 블랙스톤, 테슬라 경영진까지 총출동한 장면은 경제 네트워크를 통한 초당적 지지 확보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볼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동 안보 구도가 사우디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란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입니다. 사우디가 미국산 방공 체계를 갖추면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 같은 도발이 쉽지 않아집니다. 이란은 핵 개발 속도를 높이거나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압박 수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걸프에 탄탄한 자금력을 끌어들여서 국내 제조와 첨단 산업에 불을 붙인다면 중국이 벌여온 1대1로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공급망이 미국 우위로 고착된다면 기술 표준 싸움에서도 미국 쪽 손이 더 무거워지겠죠. 이번 협정은 미국의 중동 영향력이 재강화되는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2010년대 초중반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세적으로 중동에 접근하면서 미국의 정통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 이란 간 외교관계 복원이 성사된 일은 미국으로선 영향력 이탈의 경고 신호였죠.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세계 경제 및 국제 질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사우디의 막대한 자본은 미국 본토로, 미국 첨단 AI 기술은 사우디로 흐르면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물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 등 부국의 투자를 미국으로 끌어들여 자국 제조업과 첨단 산업 부흥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대중국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래가 성공인가 실패인가는 앞으로 몇 년간 두 나라가 약속을 얼마나 빠르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사우디가 6천억 달러를 실제로 집행하고 미국산 첨단 무기와 칩으로 국력을 끌어올린다면 미국과 사우디의 동맹은 한층 견고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약속이 지연되거나 이란과 중국의 변수로 균열이 생기면 오늘의 화려한 숫자들은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딜은 성사됐고 돈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향후 몇 번의 국방장비 인도, 첫 AI 데이터 센터 완공, 그리고 국제유가 흐름이 이 빅딜의 명암을 가를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